네, 안녕하세요. 섭쌤입니다. 오늘 전자기파랑 뒤에 전반사 문제풀이를 같이 좀 진행을 할 텐데, 전자기파는 정말 너무 많이 어렵지 않아서 좀 빠르게 넘어가고, 전반사 문제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그 앞전에서 파동이라고 하는 걸 나눴어요. 어떻게? 탄성파와 비탄성파. 탄성파는 어떤 애들이었냐면 매질이 필요한 파동을 말했고요. 비탄성파는 매질이 필요가 없는 파동. 그래서 비탄성파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전자기파라고 하는 게 있었고 얘네들은 빛이었습니다. 그럼 전자기파인데 전자기파의 나의 뜻을 해석을 해보면요. 전기장,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서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 전류라고 하는 것과 전기장이라고 하는 걸 좀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좋아요. 왜? 왜냐면 우리 전기장이라고 하는 개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안 배우거든. 전기장이 뭐예요? 막 이렇게 좀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전류가 전기장이다. 자기장 우리가 배우죠. 그럼 우리가 앞에 배웠던 앙페르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요.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흘러요. 그러니까 전류가 자기장 만들고 자기장이 변해서 전류 만들고 이게 서로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야. 그걸 이용해서 파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가 없다? 매질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러한 전자기파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보니까 전기장은 이렇게 진동을 하네. 그럼 진행 방향이 오른쪽인데 얘는 진행 방향과 수직이죠. 반면에 자기장은요. 우리가 앙페르 법칙에 의해서 오른손 감아줬잖아. 마찬가지 전기장과 자기장은 수직이에요. 전기장과 자기장도 수직이고요. 진행 방향과 자기장도 수직이에요. 따라서 전자기파는 뭐다? 횡파다. 그 다음에 전자기파의 특징들 하나 보면 속력은 파장에 관계없이 몇 30만 km/s 광속과 일정한데 단 어디에서만? 진공에서만.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밑에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자기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순서대로.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길어지게 되는 거고. 그 순서에서 감마선, X선, 자외선, 적외선, 사이에 가시광선, 그 다음 마이크로파, 라디오파까지. 그럼 얘네들의 특징을 좀 보면요.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고요. 오른쪽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는데 여기다 한번 써볼게. 그래서 감마선부터 여기 라디오파까지. 그럼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왼쪽으로 갈수록 짧아져요. 근데 위에서 했던 것처럼 속력은 파장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속력은 모두 동일합니다. 근데 V는 F 람다였잖아요. 파장이 왼쪽으로 할수록 짧으면 오른쪽으로 할수록 진동수가 작아지는 거지. 다시 이해해도 이 오른쪽으로 할수록 얘는 파장이 길어지는 거. 반대로 왼쪽으로 할수록 진동수는 커지겠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더 특징들을 몇 개 더 보면요. 우리 에너지라고 하는 건 HF로 구했죠? 는 람다분의 HC. 따라서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했습니다. 따라서 왼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지기 때문에 에너지도 증가하고요.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뭐도 증가하냐면 투과율도 증가해. 뚫고 들어가는. 반면에 파장이 길어져요. 오른쪽으로 하면 뭐가 좋아지냐면 회절이 더 잘 일어납니다. 회절은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감마선부터 라디오파까지 파장에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 어떤 순서인지 진동수는 어느 쪽으로 갈수록 더 큰지 속력은 다 똑같다. 그럼 에너지는 회절은
그리고 투과율은. 그래서 뒤에는 전자기파의 활용에 대한 얘기가 다 나오는데 활용을 우리가 다 하나하나 다 외우는 거는 우리가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어느 정도만 알자. 시작.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냐? 감마선은요. 여기 위에다 한번 써볼게. 감마선은요. 우리 암 치료에 쓰여요. X선은요. 엑스레이에 쓰이고요. 자외선은 살균 소독에 쓰입니다. 살균 소독. 에너지가 세니까 죽이는. 가시광선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이니까 별로 설명할 게 없겠죠. 적외선은 열 감지 카메라. 마이크로파는 전자레인지. 라디오파는 라디오에 쓰여요. 정도만 알고 문제를 접근하셔도 그렇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학교에서 조금 더 예시에 대해서 까다롭게 되는 학교 시험 출제 경향을 보인다면 당연히 조금 더 외워가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일단 문제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얘네 각각 어디에서 좀 자주 쓰이는지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모든 내용들은 다 이제 예시에 대한 설명이고요. 우리는 문제풀이로 넘어가 볼게요. 이전부터. 앞에서 진도 나갔던 전반사부터 푸는데 전자기파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쉬운 거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사 문제가 아무래도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넬의 법칙과 전반사까지 해서 한꺼번에 같이 좀 진행을 하게 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하나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질 1에서 매질 2로 가요. 그랬을 때 굴절을 하게 되는데 굴절은 항상 어느 쪽으로? 느린 쪽으로. 그 다음 매질 2에서 3으로 갈 때는 뭐가 일어났다?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났다. 전반사 일어나줄 거 첫 번째, 임계각보다 더 크게 입사해야 한다. 두 번째, 항상 어느 쪽?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진행을 할 때만 우리는 전반사가 일어난다 했다. 그럼 느린 쪽은 어떤 데였냐면 굴절률은 똑같은 말이지만 써보면 굴절률이 큰 곳이 느린 거고요. 굴절률이 작은 데로 간다. 그렇다라는 건 이제 매질 1과 2와 3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 각각 N1, N2, N3, V1, V2라고 한번 했을 때 매질 V1보다는 V1이 V2보다는 더 빠르겠죠. 느린 쪽으로 굴절을 했으니까 1에서 2로 갈 때. 그 다음에 매질 2에서 3으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거는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갔다라는 거니까 V3가 V2보다는 더 빠르겠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냐면 지금 얘가 1에서 2로 간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뒤집어 볼 수 있어요. R만큼. 요 그림을 보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매질 2에서 3으로 갈 때 I로 입사를 했더니 전반사가 일어났다. 근데 거꾸로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2에서 1로 갔다라고 볼게요. 2에서 1로. 그때 입사각 몇이지? 매질 2에서 1로 갔다 했을 때 I로 똑같이 입사를 했는데 전반사가 안 일어났다. 그쵸? 그럼 어디서 더 많이 꺾였다라는 거야? 2에서 1로 갈 때 많이 꺾였어? 2에서 3으로 갈 때 많이 꺾였어? 2에서 3으로 갈 때는 굴절각이 90도보다 더 크게 꺾였기 때문에 얘가 원래 가는 거에서 이만큼보다 더 많이 꺾였기 때문에 전반사가 일어난 거예요. 더 많이 꺾였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 보라 색깔로 써볼게. 매질
2에서 3으로 갈 때가 매질 2에서 1로 갈 때보다 더 많이 꺾인 정도가 더 크다. 꺾인 정도가 더 크다는 건 속도 차가 더 크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요걸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1과 2의 속도차보다 3과 2의 속도차가 더 커요. 그렇다라는 거는 따라서 V3가 V1보다 더 빠르다라는 거지. 근데 굴절률은 또 반대야. 그럼 N3, N1, N2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거에 맞게 떨어지는 거는 무엇밖에 없느냐? 2번밖에 없습니다. 1에서 2로 갈 때 I로 입사하고 R로 굴절했으면 2에서 1로 갈 때는 R로 입사하고 I로 굴절하는 거예요. 거꾸로 봐도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속도 차가 클수록 입사각은 작아요. 임계각은 작아요. 그럼 2번으로 가서 보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거 2점 문제 같지가 않아. 좀 어려워. 근데 봅시다. 첫 번째로 얘가 공기에서 A, B, C로 가는데 다 아래로 꺾여.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V0에서 VA, VB, VC다. 계속 느려지고 있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에서 B로 갔다가 A로 가고요. 전반사 일어납니다. 공기에서 C로 갔다 A로 가고 각각 세타1과 세타2는 뭐다? 임계각이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기억 C가 A에서보다 크다. VC가 VA보다 더 느리죠. 느릴수록 굴절은 크다.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속도차가 클수록 다시 속도차가 크다. 속도차가 클수록 꺾이는 정도가 더 크다. 꺾이는 정도가 클수록 임계각은 더 어떻다? 작다. 그러면은 나에서 왔을 때 B와 A에서의 속도차하고 C와 A에서의 속도차하고 누가 더 속도차가 크지? C랑 A와의 속도차가 더 크죠? 이 속도차가 클수록 임계각은 작으니까 세타1이 세타2보다 클 것이다. 그럼 이걸 공식화해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N이 굴절률 B에서 A로 갈 때는 NB분의 NA는 임계각과 할 때는 굴절각이 몇 도죠? 사인 90도분의 사인 세타1. 얘 없어지죠. 1이니까. N C에서 A로 갈 때는 NC분의 NA는 임계각이니까 사인 90도분의 사인 세타2. 얘 없어지죠. 그럼 NA는 공통이야. NB, NC. NB보다 NC가 더 크죠. 그럼 사인 세타 1이 더 큰 거야? 사인 세타 2가 더 큰 거야? 사인 세타 1이 더 큰 거 아닌가? 얘 공통이잖아. 얘랑 얘는 공통이고요. 얘랑 봤을 때. 이 값이 NC가 NB보다 더 크니까 이 값이 더 작고요. 그럼 얘도 더 작겠죠. 세타 1보다 세타 2가 작다. 그럼 봐보자. 그 다음에 I1과 I2 비교하는 게 더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주황색으로 해볼까? 이렇게 하나의 직각삼각형 그릴 수 있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여기는 90 마이너스 세타 1이 되고 얘도 여기가 뭐가 되냐면 90 마이너스 세타 2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굴절각이 누가 더 크지? 얘네 둘이 비교했을 때 세타 1이 세타 2보다 더 크다 그러지 않았나? 그럼 따라서 굴절각이요. 얘가 더 커요. 맞아? 그럼 이제 여기서 I1과 I2로 입사를 각각 할 건데 공기에서 B로 갈 때랑 공기에서 C로 갈 때랑 속도 차이가 누가 더 크지? 속도 차이가 C로 갈 때가 더 크지. 이때가 더 많이 꺾입니다. 더 많이 꺾여서 작아졌는데 그 굴절각은 얘가 더 커요. 그럼 입사하는 각도는 누가 더 커야 돼? 누가 더 커야 돼? 이거를 수식화해서 한번 써보면 부등식이지. I1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세타 1이랑 I2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세타 2를 비교를 할 건데 누가 더 커? 이 차이 굴절 더 많이 꺾이는 차이가 얘가 더 커요. 근데 90 마이너스 세타 1하고 90 마이너스 세타 2 중에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다고. 그럼 I1이 커 I2가 커? 얘가 더 커야겠죠. 더 큰 거에서 더 큰 거를 뺀 거지. 그런데도 더 큰 거지. 예를 들어서 90 마이너스 세타 1이 10이라 그러고 얘를 20이라 합시다. 상관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값이 더 커야 되니까 얘가 더 크겠지. 그치? 왜? 이항하면은 I1 플러스 10은 I2니까 이거 훨씬 더 큰 거죠. 디귿이 틀립니다. 조금 이해 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해 안 가면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3번 문제로 가보면요. 코어 클래딩 얘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건 항상 안쪽이 코어고 바깥쪽이 클래딩이다. 그 다음에 빛은 광통신에서 코어에서 클래딩으로 갈 거고 항상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갈 것이다. 그럼 굴절률은 큰 곳에서 굴절률은 작은 곳으로 갈 것이다. 그럼 코어의 굴절률이 더 크겠죠. 따라서 NA가 NP보다 크고요. 다음 사인 세타는 여기 오른쪽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전반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세타는 뭐보다 크다? 임계각보다 크다. 임계각 어떻게 구하냐? N 코어에서 클래딩으로 갈 때 그럼 N 코분의 N 클 그럼 이건 뭐지? NA분의 NB는 사인 90도분의 사인 임계각이다. 네, 없어지죠. 그럼 NA분의 NB는 임계각, 사인 임계각이란 뜻이. 그것보다 더 크게 입사했으니까 전반사가 일어났지 않았을까? 얘가 임계각이란 뜻이니까 사인 세타는 임계각보다 클 것이다. 클래딩에 입사시키는 파장은 코어에서 진행할 때와 같다. 어떻게 같지? 다르겠지. 속력이 다른데. 3번입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가서 볼게요. 공기에서 세타 제로로 입사시켰을 때 세타 1은 임계각이고 굴절률은 Z가 X와 X보다 크다. 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볼게요. 속도를 봤을 때 X랑 Y 중에 누가 더 빠른 거야? X에서 Y로 갔을 때 전반사가 일어나니까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간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굴절률은 Z가 X보다 크대. 그럼 이거는 NZ는 NX보다 크다니까 VZ보다는 VX가 더 빠른 거겠죠. 그럼 Z에서는 더 느리네. 그럼 Z에서 Y로 갈 때는 Z는 X보다 더 느리니까 더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근데 이때랑 비교했을 때 속도 차가 이때가 오른쪽 Z에서 Y로 갈 때가 더 클 거고 속도 차가 더 크면 더 많이 꺾인다.
더 많이 꺾이니까 임계각은 더 어떻다? 작다. 아까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좀 어려운데 어떻게 어렵냐면 주황색 아니 분홍색으로 써볼까? 가에서 A를 세타 제로보다 큰 입사각으로 그럼 요렇게 된다라는 거 아닌가? 그러면 꺾이는 정도는 비슷할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입사각은 어떻게 되지? 더? 세타 제로보다 더 큰 입사각으로 즉 x에 입사시키면 xy 경계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xy 경계면에서의 입사각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세타 1보다 작아지니까 세타 1이 임계각이랬잖아. 그거보다 작아지니까 임계각보다 커야 전반사가 일어나는데 임계각보다 작아지잖아. 그럼 전반사 해 안 해? 안 해. 맞지? 나에서 Z와 Y 사이 속도차가 더 크니까 더 많이 꺾여서 임계각은 작다 그랬잖아. 니는 틀리지. 디귿 나에서 A는 Z와 Y 경계면에서 전반사인데 그려보자. 이렇게 가서 잠깐만 공기에서 X로 갈 때보다 공기에서 Z로 갈 때 더 많이 느려지지 않나? 그럼 더 많이 늘어지면 더 많이 굴절하겠죠. 그럼 이때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랬을 때 이 세타2라고 하면요. 세타2는요. 세타1보다 커요. 임계각은 더 작은데 입사각은 더 커졌습니다. 당연히 전반사겠죠. 3번이. 2점인데도 어렵네. 5번, 6번, 7번, 8번에서 5번만 간단하게 맛보기로 보면요. A 뭐죠? 감마선, X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감마선은 어디에 쓰인다 그랬어? 암치료. 마이크로판, 전자레인지, 라디오파니까 라디오. 답 4번 되겠습니다. 나머지 전자기파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쭉 넘어가고요. 3점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3점 전반사? 쉽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면요. 1번 물에서 공기로 가고 세타 C로 이렇게 입사를 시켰는데 기억 바로 풀어볼게요. 가에서 반사각은 여기죠. 반사각은 굴절각과 같다. 굴절각 여기죠. 생긴 것만 봐도 굴절각이 더 크지 않나? 반사법칙 뭐와 뭐는 같다?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다. 이제 굴절각은 더 크니까 다르겠죠. 나에서 세타 C보다 크게 하면 굴절각도 커진다. 헛소리예요. 왜? 세타 C가 뭐냐면 지금 임계각이거든요. 임계각보다 크게 하면 굴절각도 커진다가 아니라 굴절하는 애가 없어져요. 굴절하지 않아요. 왜? 모두 다 뭐하니까? 전반사 하니까. 나 물의 굴절이는 세타 C분의 1이다. 그러면 스네레 법칙 써봐야겠죠. N 어디서 어디로? 물에서 공기로 갈 때 N 물분의 N 공기는 사인 90도분의 사인 I가 아니네. 세타네. 미안. 사인 세타 C. 사인 90도 1 없어지니까. 얘도 1이니까 없어지죠. N 물분의 따라서 N 물분의 1은 사인 세타 C. 그래. N 물은요. 사인 세타 C분의 1. 지금 맞네요. 3점 문제지만 그래도 조금 할만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P를 A와 B의 경계면에 입사시켰을 때 P의 일부는 굴절하고 일부는 반사한 후 A와 C로 갔는데 여기서 봤을 때 세타를 입사시켰으면 여기도 세타겠죠. 그 다음에 엇각에 의해 여기도 세타겠죠. 그럼 A에서 B로 갈 때 세타를 입사시켰으나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A에서 C로 갈 때 세타로 입사시켰는데 얘는 전반사가 일어났다. 즉 A에서 C로 갈 땐 더 많이 꺾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얘는 요만큼 여기서 가다가 B로 갈 때 요만큼 꺾였는데 C로 갈 때 더 많이 꺾였으니까 전반사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럼 봐봐봐. A에서 C로 갈 때가 더 많이 꺾였다. 더 많이 꺾였다면 속도차가 더 크다.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도 느린 곳에서 빠른 곳을 한 거고 A에서 C로 갈 때 느린 곳에서 빠른 곳을 하는 데 그럼 속도차가 더 크니까 VA보단 VB, VB보단 VC가 되겠죠. T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맞죠? 세타는 A와 C의 임계각보다 크다. 크니까 전반사 했겠죠. C를 코어로 사용한 광섬유에 B를 클레딩으로 항상 광섬유는 코어에서 클레딩으로 간다 그랬는데 코어를 C를 사용했고 클레딩을 B로 사용하면요. 더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가니까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이용할 수가 없어서 3번입니다. 일단 3번 문제를 보면요. 광섬유에 사용되는 A, B, C 중에서 A와 C, 그 다음 B와 C를 이용한 건데 여기서 보면 바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A에서 C로 갈 때 누가 더 빨라? 원래 가는 것보다 아래로 굴절했으니까 VA보다는 VC가 더 빠르다. 왜? 느린 쪽으로 굴절했을 거니까. 그 다음 나에서는요. 마찬가지 가는 것보다 아래로 굴절했으니까 B가 더 느리겠죠. VB가 VC보다 느리다. 근데 세타 2, 세타 1, 세타래. 그러면 어디서 더 많이 꺾인 거지? 이 오른쪽에서 더 많이 꺾인 거지. 그럼 얘가 속도차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럼 따라서 VA보다는 미안해. 속도차가 크니까 VB가 제일 느리고 VB보단 VA보단 VC. 그럼 기어 X의 속력은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틀리죠. 그다음 X가 A에서 C로 간답니다. 전반사가 일어나는 각은 세타보다 크다. 그림으로만 봐도 더 크게 입사해야 이렇게 임계각이 되지 않을까? 니은 맞죠? 그다음 클레딩의 A. 항상 광섬유는 코어에서 클레딩으로 가는데 클레딩의 A, 코어를 C로 하면 더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가니까 전반사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음 2번. 4번 봅시다. 많이들 좀 질문하던 문제였어, 이게. 좀 생각보다 쉬운데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I로 입사했을 때 코어 클레딩으로 가는데 전반사가 일어나는 I의 최대값은 IM이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I 값은 코어에서 클레딩이 아니에요. 공기에서 코어죠. 그럼 기억 니은은 쉬워서 바로 해보면 N1이 항상 코어에서 클레딩으로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굴절률은 큰 곳에서 굴절률이 작은 곳으로. 기억 맞죠? 니은 단색각의 속력은 공기에서 코어에서보다 크다. 당연히 공기에서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럼 봅시다. 이제 N2를 작게 하면 항상 클레딩의 굴절이 작은데 N2를 더 작게 한다는 얘기는 클레딩에서의 속도를 더 크게 한다는 얘기고 그럼 코어와 클레딩의 속도 차가 더 커진다는 얘기고 그럼 임계각은 더 작아진다는 얘기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내가 I 값을 여기서 IM이 여기서 코어와 클레딩을 말하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하지만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내가 얘를 더 크게 해야 되냐 작게 해야 되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더 작아지면요. 좀 확대해서 그려줄게. I 값이 더 작아진다라 나왔는데 더 작게 입사하면요. 빨간색 잘 안 보여. 다른 색깔. 왜 그러지? 잠깐만.
더 작게 입사했죠. i보다 더 작게 입사하면요. 여기서 꺾이는 정도는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얘가 코어에서 클레딩으로 가는 입사각인데 입사각이 더 커지잖아. 아까 뭐라 그랬냐면 임계각이 작아진다 그랬어. 근데 굳이 i 값을 작게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i 값을 더 크게 해줘도요. 더 크게 입사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서 즉 코어에서의 코어에서 클레딩으로 가는 입사각이 더 작아도 임계각에 도달할 거기 때문에 i의 최대값은 더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커져도 된다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이 IM이 코어와 클레딩 사이인 줄 알고 임계각 작아지니까 얘도 작아져라고 착각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I는 공기에서 코어로 가는 각도기 때문에 작아진다가 아니라 커진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다음 5번 문제 한번 같이 한번 보면요. P가 공기에서 A로 세타 I로 입사한 뒤에 A에서 C에서 전반사하여 B로 입사한다.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 그러면 굴절률이 NA가 NB라는 얘기는 속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빠르다는 얘기고요. P가 A에서 B로 갈 때 굴절은 IB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얘가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갔으니까 원래 진행하는 것보다 B 쪽으로 꺾여야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근데 여기가 세타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 A면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될 것 같으니까. 여기는 세타 A가 되겠죠.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면 안 되나? 안 될 것 같기도 해. 얘가 세타 A니까 여기가 세타 A. 내가 곱선 그리고 왔다 하면 이렇게 다 되긴 할 테니까. 뭐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그럼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 A가 빨라, C가 빨라. A에서 C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나죠. 그럼 얘가 느린 곳, 빠른 곳. 그럼 느린 곳일수록 굴절률이 크니까 A가 C보다 크다 맞고요. 세타 A보다 세타 B가 더 크다. 틀리죠. 왜? 속도가 A에서가 더 빠르니까. A에서가 B에서보다 더 빠르니까 느린 쪽으로 갈 줄 알았어. 세타 B는 더 작겠죠. 이는 틀리고요. B와 C의 경계면에서 P는 전반사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볼 거냐면 B와 C에서 이렇게 법선을 그려보면요. 얘는 이 각도랑 딴 색깔로 써야겠다. 여기에서 B에서 C로 갈 때 각도. 얘는 몇이냐면 90 세타 B고요. 반면에 A에서 여기 봐봐. A에서 C로 갈 때는 90 세타 A인데 VA가 빨라, VB가 빨라? VA가 더 빠르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VC가 제일 빠르죠. 그럼 속도차가 누가 더 커? C와 B가 더 크네? 속도차가 크다. 다시 속도차가 크다. 임계각이 더 작다. 임계각이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세타 A랑 세타 B 중에서 세타 A가 더 크잖아? 그러면 90 세타 A가 90 세타 B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 거야? 더 작은 값일 때 얘가 더 큰 거지. 임계각은 더 작은데 더 큰 각으로 입사했다. 당연히 전반사 일어나죠. 정답은 3번.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전자기파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거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